앞에 제 소개하는 거를 아마 들으시면 100% 저 사람은 이스라엘 편향의 강의를 할 것 같다. 시작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정부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가 올 때에 이제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여러 차례 말로 옮기면 시몬 페레스 대통령 오실 때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 대표단 쪽으로 이제 쭉 일정을 같이 다녔고, 또 한 10여 년 후에 리블린 대통령이 왔을 때도 같이 와서 그때는 또 제가 학술팀으로 해서 많은 한국의 대학들과 이스라엘 대학의 교류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인구가 유대인 50%, 아랍인 50%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거의 절반 이상은 늘 아랍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저는 또 팔레스타인 가나안 농군학교에 대표로도 있어서 늘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내무부 청사라든지 외무부 청사를 다니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SNS,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정말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중립을 지키려고 늘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이 전쟁 얘기는 정말 하기가 싫어요. 어느 쪽으로 얘기하든 오해가 발생이 되고, 그렇지만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해부대의 정치학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사 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사는 정말 많이 하죠. 또 한국 언론에 여러 차례 이렇게 기고도 하고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한 30여 년 넘게 살면서 이번에 터진 분쟁을 보면서 저의 관점은 정말 이론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가 진짜 분쟁의 원인은 이렇게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논쟁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세기를 이제 1948년을 시점으로만 봐도 벌써 75년의 분쟁의 땅입니다. 이번 10월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정말 온 세계가 완전히 하마스와의 전쟁의 블랙홀에 빠져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어떻게 이 작은 땅에 이 분쟁에 전 세계적인 정치 도시 워싱턴에 나가 있는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언론 특파원들보다 많은 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취재 경기를 벌여요. 분쟁의 소식을 알리는 거에 그만큼 소비가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방송 3사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느 방송사가 먼저 오는지를 눈치를 봐요. 그래서 KBS가 갔대. 그러면 자동으로 부랴부랴 SBS 오고 MBC 오고, 또 요즘에는 이제 종편에서도 좀 파워 있는 곳에서 해서, 제가 와서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침 뉴스 딱 시작하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제가 뭐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식사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다 물으면 처음에는 그냥 9시 뉴스, 8시 뉴스 거의가 다 이 전쟁을 다뤘대요. 이스라엘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들은
정말 입에 거품 물고 다니면서 모든 방송, 모든 매체, 저한테까지도 뭐 3프로 TV인데요 뭐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소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이지만은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따라가는 소비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벌써 한 2달이 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팩트를 전하던 뉴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분석도 제각기 공부한 배경에 따라서 이제는 종교계까지 뭐 종말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는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간절히 분쟁의 땅의 평화를 원하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와 또 올바른 시각을 과연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게 제 관점입니다. 워낙 오래된 28 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동 분쟁은 저리 가고, 28 분쟁에 굵직한 사건만 해도 1987년, 2001년, 2004년, 2008년,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3년에 보면 저조차도 하마스 팔레스타인 분쟁 딱 치고 보다가 보면은 이거 2004년도에 나온 건데, 이거 2008년도에 한 건데, 지금 봐도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쟁의 이 양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제가 어제 세탁소에 그 아주 작은 곳에 단을 줄이려고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좀 빨리 내일 입고 싶어서 했더니 뭐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네, 여기 선교관에 있어요. 어딘데요? 이스라엘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제 얼굴을 보면서, 야, 이렇게 자그마한 한두 평 되는 세탁소에 연세가 한 70은 되신 그 할머니도 저를 보더니 그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정말 이 지구상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도 좀 설명해서 제가 많이 잘 들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대국의 전쟁도 이렇게 지속적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지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도 한 구석에 40여 킬로, 10킬로에 불과한 이 작은 땅에서 도대체 저것이 국제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미쳐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우리나라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벌써 아주 장황하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의 대중동 정책에도 심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발빠르게 전쟁 발발 직후에 하마스를 지지를 선포한 나라와 이스라엘을 지지한 나라를 또 다 이렇게 외교부 성명서를 통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마스를 지지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지지했을까요? 공격한 하마스를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대응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비난했을까요? 우리나라는 깨끗해요. 중립. 항상 우리는 회색지대입니다. 중동 분쟁이 있어서는 회색지대예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전 세계에 외교 공간을 두는데 대부분 렌트입니다. 그런데 확고하게 땅을 사서 그 나라의 대사관 건물을 지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가고 이 외교 관계를 지켜나간다서 땅 사서 건물 지은 대사관이 있는 나라가 세계 몇 안 돼요. 근데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공간이 우리 대한민국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이 중동을 보면 오일 국가, 건설, 또 네움시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중동에 제2의, 제3의 붐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결국은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전쟁을 보는 어떠한 시각도 우리는 다 접고 그저 우리는 중립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아까 서두에 됐지만 이 영주권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군대에 징집이 돼서 갔어요. 뭐 언론에 가끔 이 얘기가 나오면 쟤는 뭐 우리나라도 안 지키고 뭐 저기까지 가서 뭐 하냐, 도대체 저기 가서 그 군대 가면 뭐가 좋은 곳이 있길래. 정말 이번엔 채널 A에서 우리의 가정을,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가장 민감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그 입대하는 그 문제를 50분짜리 2부작으로 채널 A에서 해주는데 채널 A에서 아예 그 유튜브를 잠가버렸어요. 그것만 보고. 단순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각별로 잘라 올려서 이제 있지만 왜 전체를 보여주니까 오해가 너무 심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만 4년 아들, 딸 만 2년 근무를 재밌게 했어요. 사실은 그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어요.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군 제대를 하면 대략 45세까지 1년에 39일 대략 한 달 이상을 의무 예비군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원이 되어서 계속 전투 기술과 감각을, 그래서 실제 전투는 사병들이 하는 것 같지만 베테랑 예비군들이 합니다. 지금까지의 중동 전쟁에서 죽어나간 사람은 사병보다 예비군이 많아요. 근데 예비군의 자원 동원율이 87%예요. 피하지 않아요. 피한 사람이 유독 있다면 네타니야후 수상의 아들. 군대 갈 때도 요란했어요. 제가 30년을 하니까. 왜 입대하는 그 아들의 그 병영 입소식까지 수상이 따라와가지고 다 알려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어느 부대든지 벌벌 떨면서 모시던. 제가 요거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위기가 왔을까? 이것은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가? 현대 이스라엘은 세속 데모크라틱 국가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관여하시는 신의 국가인가? 이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신비하게 이스라엘을 보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뭔가 달라요. 왜 이 3천여 개의 민족 중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민족이 끝까지 살아서 이 지구상의 모든 핵심의 금융위기가 와도 유대인의 음모론이라, 그리고 하여튼 모든 천안함 폭침이 돼도 보세요. 3분의 1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왜 광화문에서,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할까?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제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중요한 이슈가 있을 적마다 항상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30년을 살면서 제가 겪은 전쟁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적마다 이스라엘은 탑픽이 됩니다. 아주 이스라엘은 헤드라인의 발원지예요. 우리 이충근 박사님 제가 보니까
항공모함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보니까 전 세계 10개의 바다에 떠 있는데 이스라엘 앞바다에 2개가 아이젠하워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또 핵잠수.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앞바다에다가 전 세계의 주요 기지를 지키고 있어도 이게 군사균형으로 전쟁 억제 효과가 얼마나인데 한 대도 사실은 벅찬데 2대를 하나는 가자 근처 쪽에 하나는 혹시나 헤즈볼라 시리아 쪽에서 조금 북쪽에 배치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하면서도 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늘 저의 페북과 제 인스타에는 아랍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늘 헤브론 가죠. 늘 베들론 가죠. 아예 여리고는 일주일에 2번 장보러도 가고 집사람하고 좀 시간 될 때 오나 하니까 이 식사를 하러 가고, 헤브론은 꼭 제가 혹시 가이드를 하면 기본 코스. 왜? 거기를 봐야 이스라엘의 순례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베들레, 예루살렘. 저는 아침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늘 어디론가 다니면 예루살렘 가면 진짜 일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그 아저씨들하고 차를 자주 마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우리가 이번에 하마스를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마스는 악의 축이다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마스는 없어져야 돼요. 들여다보면 팔레스타인의 탈을 쓴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건국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불행하게도 이번 2023년 세계적인 그 아주 비난과 여론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지상군을 투입을 해서 정말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자체 통계로는 한 2만 2천 명이 죽은 걸로 돼 있어요. 모든 통신이 단절되고 뭐 14,000 이렇게 나오지만 이미 처음에 첫발 10월 7일 아침 우리 아이들은 이 국경 감찰대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아들은 이제 공군에 있고, 뭐 이 정도는 다 아는 거니까. 이미 그날 아침에 이 딸아이가, 저는 이란에 있었는데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스라엘 딱 치니까 그날 아침 가자 하마스 대원 1,500명, 그때는 1,500명인데 지금 나온 거예요. 엄청난 가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22명 이상을 죽인 것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미 제 딸은 아빠 이거 100수십 명은 넘어 그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혀를 찔려서 주변에 100수십 명이, 이건 정말 재난이고 이거는 안 봐도 안다. 네타냐후가 이건 크게 벌린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1,400명. 또 과학적인 DNA 분석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 중에 200명은 하마스 쪽이어가지고 1,200명으로 수정을 했고, 그리고는 240명이 인질을 잡고,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고난의 길입니다. 평화를 찾는 게 아니고 고난의 길이에요. 아무리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아무리 통찰력 있게 취재를 한더라도 이 사태는 럭비공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큰 동정심을 가지고 지지함을 가지고, 아니면 반대로 오죽하면 하마스가 저렇게 싸우면서 아무리 합리적인 하마스 지지에 관점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건 안개와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도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하마스는 왜 이랬을까?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상품식으로 대부분 하는 일이 제 후배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박사학위 받은 10년 후배. 그 언론의 기능이 흥미를 전달하는 소비로 전락한 이상 우리는 이 언론의 그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취재해도 우리는 이 지구상의 가장 문제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정말 좀 한다는 사람들 스튜디오에 모시면 다 자료 보고 나오잖아요. 문제의 원인은요, 이건 이렇게 되면 벌써 저는 돌려요. 이건 해결의 기미가 없고, 이건 제가 철없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곳에 기고했던 글지. 그걸 다시 먼지를 털어서 본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 이스라엘 땅의 저 아픔을,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질 수 있어요? 근데 뉴스 보고 나와서 참 세상에 하면서 정말 가십거리로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얘기, 제가 들은 얘기, 내가 읽은 얘기 하면서 이 순간에 흥미진진하게 대화의 주제는 될 수 있지만 도움은 안 된다. 저는 처음부터 이번은 더 이상 잔디깎기 하지 마라. 우리가 북풍을 이용하듯이 이스라엘도 잔디깎기를 했어요. 하마스가 어느 정도 잘하면 정기적으로 이 잔디깎으로 들어가서 그 정도까지만 죽여놓고 또 와서 그 존재 자체가 우익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국론이 분열되다가도 한 번만 딱 치면 바로 전시체제로 하나가 되는 그거를 이스라엘들께 누려왔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마스도 정기적으로 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요. 저는 하마스는 이 주사파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이슬람의 주사파예요. 하마스가 주장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해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은 가능해요. 그러나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게 가능해요? 이스라엘이 공식적인 전 세계 군사강국 6위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군사를 키운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부터 중동전이에요. 기적같이 4차의 중동, 레바논 82년까지 5차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미국도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 군사 원조지가 안 믿어요. 그래서 일찍이 전투기도 개발이 시작했고, 이미 메르카바라가는 이 탱크는 중동에 벌어지는 모든 국지전에 다 사가요. 군사강국입니다. 하마스는 2만 명도 안 돼요. 이스라엘 정규군은 17만 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전투는 예비군이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예비군으로 갔지만 현역병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제가 90명의 정비병을 5명이 팀장 중에 하나가 하는 거예요. 왜? 네가 가장 최근에 제대했기 때문에 네가 이건 팀장해야 돼. 그러면서 팀원이 와가지고 봐. 네가 입대했을 때 내가 팀장이었지. 너 나한테 보낸 거 SNS 보여주면서. 근데 지금은 네가 팀장이야.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고 얼마나. 그 예비군이 46만 명입니다. 도합 65만 명이 넘어요. 어떻게 2만여 명의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군사강국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벌이겠어요? 그런데 번번이 해요. 보면 저거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구호는 이 기회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고 1,500명이 동시에 낙하산 타고 집차 타고 옷 타고 일부는 배렸지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전쟁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속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처음 일어났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사이클이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들은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는 하마스가 아니에요. 하마스가 방패막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의 인사들을 만나면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마스가 있는 소굴을 정보를 통해서 알아냈는데 거기를 치면 시민들이 죽어서 치기 전에 우리가 늘 전단지를 뿌려. 그 전단지는 세상에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전 세계의 군은 이스라엘 군밖에 없어요. 작전이 노출되면 그 작전은 취소입니다. 이 박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작전 전에 전단지 뿌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 전단지를 팔레스타인 이 무고한 시민들만 보겠어요? 그래서 다 놓쳐요. 그렇게 해서라도 언젠가는 하면서 쳐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2023년에 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는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0명이지만 처음엔 1400명인지 알고 모든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요. 흥분해 있었어요. 인질, 저도 인질들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할 때 갔어요. KBS 도움을 받고 가서 절규를 하면서, 죽은 사람은 정말 뼈아픈 일이지만 이미 죽었지만 지금 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생명을 안 가져오느냐. 국방부에서 시위하고 수상 만남 요청하고 국방부 장관 요청하고 군 참모장 요청하고, 아무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만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하마스를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아들 때에 또 당하고 자손 대대로 이번이 적기다. 심지어는 거기에는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도 나왔어요. 내 가족이 잡혀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오히려 하마스를 뿌리 뽑아달라. 여러분, 이번 4일간의 인질 석방에서 두 번째 날 풀려나는 중에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죽은 줄 알았어요. 지신을 잘못 봤어요. 울면서 차라리 죽은 게 잘 됐다. 저 하마스의 소굴에 인질로 잡혀있고 피를 말리면서 인질 협상에 되느니 차라리 죽은 게 잘 됐다 했는데 살아서 왔어요. 세상에 인간의 감정이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의 에고스, 사랑입니까? 후를 털어버릴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떠올렸어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금식하며 매달리다가 죽으니까 딱 전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하면서 딱 정색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이나 돼요? 그러한 인간의 정말 더 이상 표출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그 감정은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했어요. 이번이야말로 하마스를 꼭 해달라. 그런데 인질이 240명 있잖아요. 그렇게 단호했던 네타냐후도, 단호했던 국방장관도, 단호했던 참모총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는 보복의 강한 분노도 있지만 그 가족들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 휴전을 두고 정말 국무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휴전을 했어요. 이제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을입니다. 하마스가 갑이에요. 전 세계의 리더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공격 자제를 요청하며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마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인질만 제대로 살려서 보내줘. 4일간 했을 때 4일간 후에는 전군에, 4일 후에는 지금보다 이제까지 없었던 최고의 강대로 공격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이미 또 4일이 연장됐어요. 하루에 10명씩 해갖고 240명이면 24일입니다. 제가 하루 휴전할 적마다 하마스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기들의 전련을 가다놓는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인질을 받아내는 데 가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1년에 길라드 살리트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제가 살면서 그때는 제가 또 가장 왕성하게 할 때 매일 이 뉴스가 이스라엘에 나왔어요. 저 길라드 살리트 상병은, 사말 길라드는 우리의 아들이다, 국민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5년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그 병사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데 1027명의 하마스와 파타 테러리스트를 석방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도 언론에 나와서 이번에 가자 지역에서 이번 공격을 총지휘한 아히야 신와르. 이 사람은 가자 지구의 제거 1순위야. 신하루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자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 신하루가 2011년 길라드 살리트 병사 하나 풀어오는 대가로 102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무기지역을 선고받으면서 모범수로 위장을 했어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히브리어를 완전히 구사해요.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군사력으로는 아니야, 우리는 경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이제는 살려야 돼, 대결을 끝내고 우리는 공존을 모색해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뇌출혈 됐을 때 뇌에 큰 이스라엘이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을 수술해 줬어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보냈는데, 지금까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장 잔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책임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좋아할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인질 협상된다고 진짜는 마지막 몇 사람이에요. 내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 하마스가 자충수를 뒀구만, 적당히 데려가지. 왜 외국 사람까지 데려가서 때 아닌 그 잡힌 나라가 반감을 갖게 하고, 왜 10개월 된 애까지, 왜 80 먹은 노인까지. 어린아이는 인류의 자식이에요. 인류의 내 손자고, 80은 인류의 우리가 부모님입니다. 서둘러 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저렇게 대가를 받아내면서 해요. 그러나 진짜는 뭔지 아세요? 그 중에 있는 군사, 이스라엘 병사 10명만 마지막 남겨둬도 이스라엘은 1년, 5년, 10년을 매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인질 협상의 명단을 보면서 제가 지금 정말 자지러지고 있어요. 하마스가 요청한 명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자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마스의 대원 또는 테러리스트로 전쟁을 해와서
체포돼서 수감됐으면 이번 전쟁으로부터 수감자에 누구를 놓아야 돼요? 우리의 전우를 놓아야 되잖아요. 같이 싸우다 갇혀있는 저 참 감방에 있는 동료를 구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150명 중에 명당, 그리고 추가로 하루당 10명씩 하면서 180명, 190명의 명단에 하마스 가자 지구대원이 한 명도 없어요. 100% 파타 지역에, 즉 요르단 서안, 여기가 아니고 저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자기의 경쟁당이 있는 파타당의 사람들을 석방을 시키고 있어요. 하마스는 가자는 포기했구나. 이미 가자 지역은 탱크 물고 들어가서 네타냐후는 절대 저 지역에서 통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 2004년, 2005년 아리엘 샤론이 히트나테굿 분리 정책으로 가자 지역의 유대인 8,500명, 9,000명을 차라리 끌어내고 저들의 소굴을 투자했을 때에 약 30여 명의 최고 정당이거든요. 30명이면 거대 정당이에요. 예? 추진을 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나중에 분당이 됐어요. 그리고 네타냐후는 직전까지만 해도 30여 명의 거대 정당의 당수였던 네타냐후가 11명의 초라한 자기를 따르는 의원들을 데리고 리쿠드 당에 남고, 샤론은 그 당을 떠나서 카디마 당을 세워서 화려하게 또 중동 노동당까지 모아서 화려하게 28명으로 계속 자기의 정부를 운영했죠. 그 사람이 네타냐후입니다. 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마스는 이미 꿰뚫었어요. 아까 신와르는 감옥에서 네타냐후 전기를 암기할 정도로 다 읽었어요. 베긴 수상, 벤구리온 수상, 시몬 페레스. 그러니까 이제까지 건국 이후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정치 철학으로 이끌어온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알아요. 자, 여기서 하마스가 판단한 거는 가자는 버리는 거야. 그래, 이 기회에 아예 요르단 서안 지역에 아예 수감자들을 아예 뿌려듯이 해방시키자. 지금요, 감옥마다 하마스 구호가 물결치고 있어요. 이제 실제 하마스의 무대는 그 작은 궁지에 몰렸던 가자가 아니고 본격 요르단 서안으로 왔어요. 여러분, 하마스의 투쟁 노선은 팔레스타인 건국, 팔레스타인 독립, 이게 아니에요. 하마스의 이념은 공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 파멸입니다. 이것은 이념이지 사람에 붙어있는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염되어서, 얼마든지 전파되어서 하마스 무장 테러리스트로 둔갑합니다. 벌써 심각해. 어제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예루살렘 입구 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 차 기다리고 있는데 2명이, 그것도 동예루살렘에, 나름대로 동예루살렘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다 직장에 기회가 있고, 제가 왜 아랍 사람들을 많이 하냐면, 제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이 가이드를 하면서 타는 모든 버스 기사가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식당 다 얘네들이 기사들이 가자 가면 팔레스타인 식당이에요. 이렇게 30년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친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갑자기 억울하고 분노했던 순간 그것만 확 들어오면요, 확 변신해요. 이 이념 집단은 동적인 겁니다. 흘러갑니다. 내가 아무리 정상적인 생각을 갖다 있다도 정말 이 사랑하는 이해가 너무 무참하게 죽으면 그 이념이 흘러 들어와서 나에게 오염되면 내일은 내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를 치려다가
가자를 치고 나니까 더 큰 상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 네타냐후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자에서 넘어온 거는 통제가 되지만 이 팔레스타인 요르단 서안지대에서 이스라엘 마을 하나, 팔레스타인 마을 하나, 이스라엘 마을, 팔레스타인 마을 하나, 약 40만 명의 정착촌 사람들은 매일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지역의 길을 공유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세겜에서 여리고 갈 때, 여리고에서 베들레헴 갈 때, 베들레헴에서 헤브론 갈 때, 이 팔레스타인 내의 지역에 매일 그 지역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호를 해요? 길을 차단한다? 매일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상의 가장 힘든 전쟁이 차라리 휴전선이 있고 서로 포 쏘고 전투기 가서 폭파시키고 오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게 전쟁인데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어려운 곳이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복원 이후로 팔레스타인에 더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보험으로, 의료보험으로 이스라엘 협조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이스라엘 병원을 주로 찾는지 몰라요. 또 정시 허가를 받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이 트럭 운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시로 앰뷸런스 협조를 맺어갖고 그 앰뷸런스가 이스라엘 지역 병원으로 오라가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임산부라고 속여서 나중에 끝까지 무자비하긴 했지만은 앰뷸런스를 세워놓고 임산부의 배를 까보니까 가짜 임산, 폭탄을 두르고 들어오던 길이었어요. 헤드라인은 거리에 나오는 사람은 딱 하나의 뉴스를 보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500명이 죽었다. 3일 4일 후에 전 세계의 언론사들, 군사 전문가들이 거의 24시간 붙여놓거든요. 근데 하나의 로켓이 막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의 로켓이 갑자기 힘을 푹 잃더니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그것을 포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이거는 하마스의 불발탄이 병원에 떨어졌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3일 전에 그 뉴스를 접한 사람에게는 병원도 폭격하는 무자비한 이스라엘로, 그게 전환기적인 전 세계의 거리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변곡점이 된 거 아세요? 아무리 정정 보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미 한번 거기에 꽂힌 사람들은 그걸로, 선제 공격은 하마스가, 그리고 보복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죽은 것만큼 팔레스타인이 죽어나가고 오히려 넘어 4천, 5천, 만 명을 넘어서부터는 이스라엘은 괴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이야말로 하마스를 곱비 재지 말고 좀 제발 몰아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덜컹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총알이 많아요. 인질이 240명이니까 나중에는 이번에 8분 전에 극적으로 추가 휴전이 됐는데 하마스가 10명 달래는 거, 10명 풀어줄 테니까 30명 풀어달라는 걸 이스라엘이 끝내 안 하다가 해결을 어디서 받느냐? 8명에서 봤어요. 10명이나 8명이나. 아직도 200여 명 가까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시한 다시 공격 전쟁 재개 8분을 남겨놓고 극적 타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길래 했더니 하마스는 한 명당 10명, 3명을 풀어달라 그랬고, 그런데 이번엔 내가 10명을 못 주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8명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극적 타결된 거예요. 정말 동네에 정말 철없는 사람들 싸움하는 것처럼 이제 그 바닥에 뜯다가는 것이죠. 이제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숫자에 너무 현혹된 현대사회라는 제가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죽으면, 요거까지만 하고 혹시 질의응답하면 받겠어요. 항상 죽으면 죽은 숫자, 그 죽은 숫자를 누가 세느냐?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가 세는 거예요. 하마스 정부가 세는 거예요. 정부예요. 모든 가자 내의 병원, 보건, 경제, 교육, 이걸 다 하마스가 하나의 정부입니다. 이번에 병원에 유명했던 알시파 병원하고 란티스 병원이 나왔는데, 란티스는 작았지만 했더니 진짜 그 지하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알시파였어요. 최대의 이슈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부가 있었다 그랬고 하마스는 아니라 그랬고, 심지어 여러 차례 알시파 병원장이 인터뷰를 나왔어요. 저는 다는 안 그렇지만 하마스 정권 하에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하마스 정권 하에 종교인도 교육자도 기자도 의료인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날까지도 여기는 정말 하마스와 무관하다고 하는 그 병원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국제 여론이 고조됐어요. 이스라엘이 병원 돌리라고 기름을 줘도 거부하고 30여 명의 인큐베이터를 죽게끔 둔 게 하마스의 시나리오예요. 정말 전쟁하랴, 인큐베이터, 언론 아이들 데리고 군인이 불쌍해요. 전쟁에 해야 될 군인이 방탄복 입고 기름 나르는 것도 참 처량해 보였고, 군인 복장을 한 이스라엘 군인이 인큐베이터를 들고 하마스가 오히려 죽이는 저 인큐베이터 아기를 내가 살려야 비난을 덜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걸 들고 가는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군인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확보한 CCTV에는 10월 7일 새벽에 갓 잡아온 인질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치는 것도 다 CCTV에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장, 제가 그때 그랬어요. 병원장 저 새끼는 저거 사람인가네 그랬어요. 제가 다 이스라엘 때문에 군 공격으로 병원에 환자들 다 죽어간단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실수로 노출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알자지라, 이 가자 지구의 BBC, 알자지라, 지금은 다 철수했지만 CNN, 폭스뉴스, 프랑스 24, 이 기자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인, 영국인 아니에요. 가자 지역에서 채용된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알시파 병원에서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할아버지 진실했어요. 여기에 하마스가 왜 하필이면 여기에 똑같아. 둥지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고생 이렇게 하니까 알자지라 기자가 갑자기 딱 돌려서 다른 얘기 하니까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 기자 발 뻥 차는 게 나와. 거기까지만 노출이 돼가지고 잡았어요. 총격 전에 웬 앰뷸런스가 왔어요. 저쪽에서 한 사람이 총을 쏘다가 쓰러졌어요. 그 총알을 뚫고 구급차에 내린 구급 요원이 달려가요. 이야, 정말 투철한 의료 정신이다. 갔는데 쓰러진 사람 총만 가져왔어. 그리고 뒤쪽에서 쏘는 사람들, 쏘는 하마스 대원에게 총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쏘는 사람들이 다 민간인 복장이야. 아니, 전쟁 중에 누가 나 하마스 내고 군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이 민간 복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죽으면 그 통계는 하마스 산하 보건복지부 요원이 사망자로 민간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한 병원 500명 죽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카운트를 쏘아온 것 중에 불발탄으로 이스라엘로 오지 않고 가자 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12%입니다. 10,000개면 1,200개가 가자 지역에 떨어져요.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못 모를 때는 야, 저렇게 무모할까? 왜?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로켓을 쏘다가
기술이 낙후되니까 쏘다가 그 자리에서 터져갖고 죽은 하마스 대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설픈 시설로 로켓을 만들다가 공장에 폭파돼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쏘다가 불반탄으로 민가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이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 하마스 왕국에서 그게 다 휴시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꾸 이 인간 방패, 이 사망자를 늘려야 되니까 그 모든 사망자가 다 하마스 발 가자지구 희생자 사망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분노합니다. 지내 1200명 죽었다고 저렇게 거기다가 이 잿더미까지 되면 어떻게 14,000명을 이미 죽였고 2만 명까지 죽였다는 이번에 군사작전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장교가 보통 하마스가 있는 가자에 들어가서 병원, 학교, 모스크는 다 하마스 기지라고 보면 돼. 어린아이들이 자는 방 침대 밑에 로켓을 10여 개씩 감춰놓고 그 집 옥상에서 쏘고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그리고는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를 폭파하느냐, 학교 옥상에서 쏴요. 그것도 이왕이면 학교가 그냥 학교가 아니고 유엔 산하 관리 학교면 더 효과가 좋아. 유엔의 건물까지 파괴했다. 그래서 하마스는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걸 어떻게, 내가 그래서 일반 방송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아니 알고 보니까 저 사람 목사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랑받은 영혼이고, 그래서 전투 중에 싸우다 죽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저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다. 이런 말을 KBS에서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번 전쟁은 직시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본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는 팔레스타인 저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나빠 이 단순 논리로는 이 분쟁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쯤 됐으면 이제는 그럼 현실적으로 이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하마스를 규탄하며 너희들의 무모한 저항정신으로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마스 비난 피켓이 안 나옵니까? 의식 없는 시민단체도 문제예요. 마치 무조건 평화를 외치고 무조건 희생은 안 되라고 외치면 그 사람이 그 불행을 오히려 더 유지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이 문제는 이스라엘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살다가 갑자기 뻥 터지면 그 뉴스만 보고 정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 저게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기 때문에, 저게 원래 이스라엘이 48년 독립만 안 했어도 저 분쟁은 없었다며,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만큼 우리나라는 잘합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문제 잘 풀고 있어요?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 받아냈습니까? 중국에게 우리 거구려 땅에 저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거기까지 내 땅이었다고 말 한마디 외칠 수 있어요? 우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저 지구 반대편에 계속 분쟁을 조장하고 그 단순한
정의감에 계속 하마스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부흥을 이루었어요. 지루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자 한 구석에 몰려있던 이 하마스가 자기를 지지해줘야 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이 뭐냐면서 심지어는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까지 관계 정상을 들어가니 이게 정말 날려도 큰 거 하나 날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든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날려보자. 이게 신와르의 전략이었습니다. 먹혔고 저 악의 세력은 제대로 성공했고 그렇게 파타당 그늘에서 살아가던 요르단 서한 지역에 불붙듯이 지금 파타는 무능해.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희들은 면회 한번 왔어. 우리를 구제하려고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협상하면서 우리를 그 논지에 올려주긴 했어. 진짜 우리의 구세주는 저 하마스야. 봐, 벌써 150명이 나왔잖아. 이제 진짜 군 잡혀있는 병사들의 협상이 들어가면 야, 우리가 2011년에 살리트 병사 하나에 1027명이 나왔잖아. 그럼 부르는 게 값이야. 지금 뭐라고 외치는지 압니까? 다 돌려줄 테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의 모든 전국의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수감자와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벌벌 떨어요. 가자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180만 명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랍 사람들까지 나오면 바로 우리 집도 활보하고 바로 이 동 예루살렘에 사는 그 형제가 M16 총을 가지고 그냥 난사를 시켰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더 큰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눈물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크무 암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3년 현 시점에서 실제 두 민족이 이제까지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국제사회의 운동가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파타당은 그래도 협상 테이블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마스는 파타당을 비난하며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파타당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야. 나이도 연로했고 무하마드 아바스, 마젠 재선거하면 하마스가 다 잡아요. 이제는 하마스는 더 이상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엄연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끄는 주도 정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00~6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못 죽이기 때문에 정말 더 험난한 난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 땅에 진짜 평화가 정착되길 원한다면 적어도 오늘 이 기독언론협회가 주최한 여기를 왔었어야 돼요. KBS, MBC 보고 기도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깨어있는 기독언론인 협회의 오늘의 이 세미나는 정말 앞으로 한국 사회가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저 나라에 정말 더 이상 피비린내 나지 않은 전쟁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